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오늘은 좀 씁쓸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어, 먼저 구인 배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인 배수라는 게 이 신규 구인 인원수를 이제 신규 구직 건수로 이렇게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누구나 다 취업하기 쉬운 상태고 0에 가까울수록 취업이 사실 거의 불가능해지는 수준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0.1이다 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10명만 취직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한국이 요번에 이제 2025년도 1월 구인 배수가 0.28이 나왔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종종 얘기했지만 0.28이라는 거는 100명 중에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다 채용을 해도 72명은 놀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애초에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수치가 사실 역사적으로도 거의 최악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과거에 한국 경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IMF잖아요. 근데 IMF를 비교해 봐도 IMF 시절도 아니 정확히는 통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적은 없었다 라고 봐도 됩니다. 대한민국 통계 기록이 제가 알기로 한 1964년인가 그쯤부터예요. 그쯤부터 지금까지의 근 60년 가까운 한국 경제 기록 60년 역사에서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물론 IMF 때처럼 막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파산하고 그러진 않았죠. 아직은. 근데 건설사 부도가 지금 임박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사 부도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4월을 못 넘길 것 같다 하는 곳들이 어, 아주 굵직굵직한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얘네들의 자산 가치가 이제 조 단위입니다. 근데 그런 조 단위의 건설사들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고, 그렇다는 건 뭘까요?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급 체계는 위에 올라가는 산업이잖아요.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페인트, 콘크리트, 그리고 유리, 철강, 그리고 뭐 모래, 엄청나게 많은 산업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마다 좋게 100억 단위가 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돈이 회수가 되지 않고 중간에 그냥 무너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파트들 있죠. 뭐 서울 아파트는 오른다 하지만 서울 말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청약 실패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그냥 안 팔리는 거예요. 아예. 아예 안 팔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그
비용들, 그 아파트 통째로 다 뭐 경매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뭐 해결될까요? 이뿐인가요? 금융권 위기. 지금 새마을금고 위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이미 제2금융권은 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도와줬었죠, 작년에.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지금 경제력이 부실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곳에서 제2금융권 은행 무너진다고 해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거 도와준다고 합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얘네들 무너지는 순간 전체가 무너질 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다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급한 불 끄기인 거죠. 국가에서 종종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이제 보장한다, 뭐 이런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예금자 보호인 거죠.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해준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 맹점이 뭐냐면 언제 줄지에 대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망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돈을 5천만 원보다 언더로 예금을 해놨을 때 그 돈을 그럼 바로 빼가지고 다른 은행에다가 예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그런 거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언젠간 주겠다는 거, 언젠간. 그래서 부실금융인 곳에 있는 곳들은 자금을 빨리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안전자산으로 옮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뱅크런 아니냐? 이미 뱅크런 하고 있어요. 뱅크런 하고 있어요. 해외로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는 국가 1등이 중국이죠. 2등이 러시아일 겁니다. 그러면 대망의 3등이 어딜까요? 솔직히 이 두 국가는 자산이 빠질만 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빠질만 하잖아요. 3등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기를 쓰고 돈을 뺍니다. 전세계 3등이에요. 전세계 3등. 해외로 자산을 계속 빼고 있어요. 솔직히 1, 2등은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죠. 중국 정부에서 야, 너 자산 압류야 하면은 억만장자여도 한 번에 그냥 다 털릴 수 있는 국가죠. 여기는 러시아 긴 전쟁으로 뭐 산업이 엄청 무너지기도 했지만, 여기에서는 푸틴 눈에 잘못 들면은 뭐 홍차 마시고 그냥 저 세상 가고, 아니면 감옥도 가서 기약 없이 갇혀 있고 그런 국가죠. 아니 근데 어떻게 1, 2등 말고 3등이 대한민국이냐고. 1, 2등은 그렇다 쳐. 어떻게 전 세계 3등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을 빼고 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통계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빼고 있냐? 세계 3위 수준으로 빼고 있다. 우리가 전 세계 GDP 순위 3위입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부자예요? 우리나라가
부유한 사람이 많다고는 해도 이 정도로 부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3위 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세계 3위 수준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해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한국은 그 IMF 공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FIU라고 해가지고 금융정보분석원일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원화가 해외로 나갈 때 끝까지 추적을 해요. 정말 죽을 때까지 추적을 합니다. 정말 지독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입금은 원화로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엄청나게 금융 폐쇄적인 국가거든요, 대한민국이. 근데 그걸 무릅쓰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빼내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부자들도 그렇게 빼내고 있는데 도대체 쥐뿔도 가진 게 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아유 뭐가 망해. 아유 돈을 뭐하러 빼. 예금자 보호 다 되는데 나는 5천만 원보다 언더니까 상관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부자들은 빼는데 정작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안 빼고 있는. 이뿐인가요?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정치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위기, 이거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이거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 때도 봤지만 양측의 주장이 정말 서로가 서로와 소통하지 못할 정도로 극과 극입니다. 마치 한쪽이 다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 수준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점점 더 강대강으로 싸우고 있죠. 근데 이 강대강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국가들이 야 정말 강대강으로 싸우고 정말 민주주의가 잘 실행되고 있는 국가구나, 이곳에 투자해야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해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는 국가가 되고 있어요. 자산이 빠져나가죠.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해외 자산은 빠져나가고 결국 내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내수 뭐가 있습니까? 이 쥐꼬리 많은 내수 갖다가 어떻게 먹고 살죠? 그리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까요? 이게? 예를 들면 5년 후에 지정학적 리스크 해칭됩니까? 정치적 리스크, 뭐 탄핵 심판, 뭐 탄핵이 각하되면 또는 인용되면 이게 해결됩니까? 사회적 갈등, 세대 갈등, 당장 국민연금 이런 거 50대 이상은 8배 수령하 참 젊은 애들 착취해가지고 늙은이 배불리는 나라? 가뜩이나 젊은 사람이 없는데 야,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해결이 될까요? 저는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죽도록 싸워봤자 결국은 밥풀 뜯어먹는 격이라고 생각해요. 밥솥에 밥이 많은 상태에서 야, 너가 한 숟갈 더 먹어. 너가 한 숟갈 더 먹어. 이 상황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빈 밥솥인 거야. 빈 밥솥. 텅 비었어. 그래서 이 밥풀이라도 한 개라도 더 먹으려고
자, 아비규환의 상황인 겁니다. 밥을 한 톨이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세대와 정치적 신념과 계층 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올라갔죠. 그 결과로 망해버린 경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뭐 해외 사람들은 바보도 아니고 해외 투자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야, 대한민국이 망했으니까 투자하겠다? 에이, 그럴 일이 없죠. 다 짐 싸들고 나가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다 나가고 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국장. 여러분들 국장에서 돈 번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국장에서 돈 번 사람. 국장 하면은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야, 그걸 하느니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냥 지수 추종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나스닥 지수 추종을 해도 그거보단 잘 번다. 농담처럼 워렌 버핏도 털리고 간 곳이 국장이다. 그런 소리 하죠. 이런 곳에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자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기업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신뢰를 하죠?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를 신뢰해 줄까요? 자국민도 털어먹고, 쪼개기 상장하고, 쪼개기 상장, 사실 이거 금지해야 되거든요? 절대 금지 안 하죠.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국회의원들한테 희망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그 개혁안이 이제 이 영상 찍는 거의 오늘 어제 날짜로 통과가 됐어요.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야가 합치가 됐어요. 어이가 없죠. 야, 젊은 세대는 좀 배려해서 적게 인상하자라고 되어 있던 게 원안인데, 야, 다 똑같이 해가지고, 야, 50대 이상은 거의 사실상 이제 내는 건 별로 없고, 타갈 것만 엄청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거는 여야가 합치했습니다. 이딴 인간들이 바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에요. 합치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기가 막히게 합치를 하고요. 합치 좀 해줘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절대로 합치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어떤 민중의 스피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들은 그저 이익 집단일 뿐이에요. 극단적 이익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과 그 당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이들은 말로는 어떤 대의적 명분을 자꾸 말하지만은 대의적 명분은 다 허울일 뿐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그 이익으로 표를 얻고 그리고 그럼 권력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본인들의 이득, 이게 끝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 집단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그 최종 요약은 뭐냐면, 희망이 없어도 너무 없다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희망이 없어도 너무 없다. 역사상 유례가 없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상황. 0.7 출산율. 인류 역사상 없는 출산율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옛날엔 더 힘들었어. 아니요. 옛날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엔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옛날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지구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으로 최악의 국가가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악의 국가. 제가 한국의 공기관들 신뢰도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없냐? 병무청 하는지 보세요. 지금 남자들 징병률이 세계대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어거지로 끌고 가고 거기서 근무하는 의사놈들 하는 짓 보십시오. 저도 군대에서 제 다리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제 다리 한쪽 못 쓸 뻔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어요. 도대체 뭐를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 얘네들은. 철밥통 중에서도 이 정도 철밥통이 없고, 이 정도로 일을 못하고, 이 정도로 끔찍한 집단이 없어요. 병무청 뿐입니까? 국민연금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뭐 답도 없어요, 이 집단도. 이 집단도 답도 없고요. 성관이 채용비리 1200건 이상? 비리 금액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진짜 도대체 뭐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전 진심으로 궁금한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잘못이 완성돼서 결국 망해버린 국가가 됐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국가요. 정말로 끔찍한 국가가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스템을 탓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탓해도 된다. 젊은 친구들, 저는 되게 웃긴 게 이제 5, 60대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놈들이 나라 망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망치죠? 어떻게 망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고등학교 3년 나오고 그리고 대학교 입학 대부분 했죠. 그래서 학교 다녔고 남자는 군대 2년 갔다 오고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거의 20대 25살쯤 됩니다. 근데 이 25살 된 친구들이 당장 생계활동하고 해가지고 30살 됐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 놈을 한 이 나이대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5년 만에 나라를 망칠 수 있나요? 이 25살에서 30살 사이에 젊은이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여기를 더 넓혀볼까요? 35살로 넓히면 뭐 달라집니까? 도대체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가지죠? 상식적으로 그 윗세대가 더 영향을 끼치면 더 영향을 끼쳤지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망쳤을까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나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풍요의 시대를 살아왔는가. 저들이 얼마나 배부르게 살아왔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희망은 없습니다. 전 솔직하게 이 나라에 대한 희망도 없고요. 그리고 정치적 어젠다를 따라서 싸우는 그것도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참 끔찍한 거는, 희망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야 희망 없으니까 그냥 다 죽읍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살 건데 다. 근데 망가뜨린 놈은 따로 있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놀고 먹고 하는 놈이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세금 내는 놈이 따로 있고 세금의 수혜를 받는 놈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가 전혀 없다. 한 초등학교는 지금 초등학교는 통폐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한 명인 경우도 많다고요. 바꿔 말하면 한 명도 없는 학년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지역에. 저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상상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벌써 그게 지금 한 학년에 한 명도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사실 최소한 8년 전 이 출산율 기준인 겁니다. 왜냐면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됐을 테니까. 그런데 8년 전 출산율은 그나마 높았다는 거야, 지금보다는. 그때보다 지금 더 낮아졌고, 그 낮아진 게 지금 근 십수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도대체 뭐를 한 걸까?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건가, 국가는? 이렇게 바뀌면은 결국은 국가의 힘이 없어집니다. 인구가 없어지고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럼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일을 하냐는 거죠. 누가? 이 나라가 지금 텅 비어 있고 늙은이밖에 안 남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지하철 타보시면은 노약자석이 있고 그냥 일반석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타는 석이 대부분이고 노약자석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상황인 거죠. 노약자석이 대부분이 되고 이제 어린 사람들이 노약자석만큼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미래. 40대, 50대, 60대, 70대는 빡빡한데 10대, 20대, 30대는 거의 없는 대한민국. 나라 망했습니다. 나라 망했어요. 나라 망했다고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고치지 못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저는 병무청 같은 집단한테 묻고 싶은 게, 출산율 통계 데이터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징집률, 징집 끌어올리는 거 말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육사 나오고 다들 똑똑하셨잖아요. 그 똑똑한 머리 갖다가 도대체 뭐에 머리를 쓰고 계신 거예요? 별단 장성분들, 장교분들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월급을 왜 받고 계신 거예요?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맨날 닦고 조이고 그것만 하십니까? 기름칠만 하십니까? 도대체 월급을 왜 받는 거죠, 이 인간들은? 이런 집단들이 한두 개예요, 대한민국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요. 나라는 망했고, 살기는 정말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사기꾼들만 판치고, 그런 끔찍한 나라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솔직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막막해요. 정말 막막한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살기는 해야죠. 살아는 봐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지만, 침몰하는 배에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다 먼저 도망갑니다. 부자들 제일 관심 있는 게 이민이에요, 요즘. 부자들은 다 이민, 다 해외로 자산 빼고, 이민 보내고, 이중국적 받고, 그렇습니다. 이들이야 좋은 교육, 돈 여유 있고, 뭐 다른 곳 가서도 잘 살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지옥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슬픈 현실인데, 이렇게 슬픈 현실을 살아간다는 게 진짜 가혹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게 잘못됐어요. 뭐 대학에 가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다 틀렸죠? 다 틀렸죠? 다 틀렸고, 가르친 사람들도 답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뒤지기 직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공생이냐 공멸이냐 상황인데, 공멸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 생각하고, 어쩌면 어쩌면 더 나빠질 게 더 오겠죠, 아마도. 정말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다들 이런 정말 냉혹하고 끔찍한 현실 속에서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꼭 끝까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각자 도생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우리를 도와줄 거다, 살려줄 거다? 아니요.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이제. 이제는 우리는 다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